희귀한 기후학교, 오늘은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는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전화 네, 인터뷰. 네, 전화로 그쵸? 한번 뵀었어요. 예. 네. 그때 그 소래포구 근처 불법 쓰레기 현장 조사 이 얘기를 그쵸. 송도갯벌에 있는 어구 철거하는 네, 거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하신 김에 네. 청취자분들께 인천 녹색연합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인천 녹색연합은 올해 이제 30년이 됐어요. 만 30년이 됐고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정부 지원금 없이 활동하는 시민 환경단체입니다. 인천에는 뭐 한남정맥, 하천, 갯벌, 섬바다가 있고 또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있는데 보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직접 행동 그리고 정책 제안 활동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30년을 맞이해서 네. 녹색 시민 3,000명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행동하는 녹색 시민 뭐 300명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막 힘이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시는데. 네, 오늘 기후 퀴즈 정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거라고 했죠. 미리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자연 환경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만들거나 강 주변에 공장을 세울 때 늘 이 제도가 거론되는데요. 정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진다는 논란도 있고 허위로 이 평가를 조작한 업체가 처벌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예비타당성 조사, 2번 환경영향평가. 처장님 정답은? 말씀해 주세요. 네,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네, 환경영향평가. 다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6006님은 새싹 문자네요. 8217님이 퀴즈 정답을 알고 있는데 참 안 보낼 수도 없고 욕심이 없는 정답 문자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이거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시 상품을 안 드리는 규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주신 듯합니다. 네. 네, 환경영향평가. 최근 시민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하고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공개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제안하신 건지요? 네, 그 전국 연대가 좀 만들어졌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거짓, 부실로 작성되는 이제 구조적 한계가 좀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의뢰를 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조금 이상한데? 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의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네.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여러 차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짓이나 혹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인천에서도 그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였는데 거기에는 흰발롱개라는 멸종위기종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흰발롱개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뭐 설악산 케이블카라든지 다른 이제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아니면 이제 축소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정보가 좀 공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가 진행이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이나 부실로 확인이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근데 사업자가 아니라
그 영양 평가 업체만 책임을 져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의뢰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네. 혹은 그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승인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국가기관. 네. 거기에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임을 확대할 필요도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안을 이제 총선 정책 제안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는 건 정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장에서 실시가 될 때 네, 사업자가 영향 평가할 업체를 스스로 선정하고 그렇죠. 스스로 발주해서 돈을 주니까 이 평가 결과가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려고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충분히 생태계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가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주체가 사업주도 아니고 그거를 통과시켰던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냥 그 업체 환경 평가를 했던 그 업체만 혼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는 얼핏 들어도 그렇게 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질문 드리자면 아까 흰발 논개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게 개인가요? 기어다니는 개? 네네. 예, 개 작은 개인데요. 한 엄지손가락의 손톱 정도 크기. 굉장히 작은 개인데 걔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 보호생물이기도 해요. 그럼 습지에 주로 사는 건가요? 그렇죠. 연안 습지에. 네. 그렇구나. 갯벌을 매립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인천에서 개발 사업 하시려는 분들은 인천 녹색연합 하면은 좀 약간 떨리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예.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의뢰한다는 점인데 그래서 국가 책임 공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나 혹은 제3자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는 그거에 필요한 비용만 이제 공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공탁제로 가야 된다. 네. 국가 책임 공탁제. 그래서 이런 제안을 8개 정당에 쫙 뿌리신 건가요? 네, 8개 정당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네. 저희가 정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당에 다 하진 못했고 8개 정당이면 일단 국민의힘, 네. 더불어민주당, 네, 조국혁신당, 그렇죠. 그리고 녹색정의당, 또 어딜까요? 진보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그리고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네.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 선생님. 남았나요? 네.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개혁신당 아닐까요? 이번에 개혁신당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네. 개혁신당 이렇게 8개 정당에 네. 제안을 했더니 회신은 어떻게 왔나요? 답변을 아예 주지 않은 정당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면서 협약까지 체결한 정당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질 다 못해서 네. 답변을 아예 주지 않은 정당은 국민의힘, 아하. 그리고 개혁신당, 네. 새로운 네. 미래였고요. 약간 이제 답변의 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서 협약까지 마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이렇게였습니다. 네. 그래도 8개 정당 중에서 5개 정당이 네.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 공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보니까 네. 인천 녹색연합이 제대로 제안한 거겠네요. 다들. 그렇죠. 예. 네. 뭐 인천 녹색연합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했고요. 인천 녹색연합이 일을 많이 하진 않아서 그런가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너무 강조했나요 지금? 네, 그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느껴왔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전국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 연대에 들어간 단체가 그러면 인천 녹색연합하고 네. 그 전국에 있는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각 지역에서 또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 네. 제주 제2공항 문제, 네. 새만금 신공항 문제 이런 네. 굉장히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의 모임 연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 책임 공탁제에서 네.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지 않는 환경 영향 평가를 국가에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평가하는 기간이나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나 네.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거는 어떻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내용에 넣긴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약에 잘못됐을 때 책임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 포럼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 큰 틀에서 제안을 한 거고 이제 22대 국회가 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포럼을 통해서 네. 이제 강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방법적인 것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가이드를 주셨네요. 이제 네. 당선된 분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네.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 네. 어떤 부분은 당장 시행해도 되는지 이걸 또 잘 구별해서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 공탁제가 실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오늘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님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부에서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뉴진스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 처장님의 인천 녹색연합의 밤이 사업주들의 낮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다. 흰발 논개도 발견하고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처장님. 네. 지금 4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국가 공탁제로 바뀌는 걸 제안을 드렸고 또 8개 정당 중에서 5군데에서는 협약을 맺었다 하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전국적 사안이었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환경단체가 연대체를 만들어서 일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인천에서도 기후환경 총선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이었을까요? 우선은 인천 녹색연합을 비롯해서 가톨릭 환경연대, 인천 환경운동연합이랑 같이 좀 작성을 했고요. 제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네. 인천은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수도권 매립지도 있고 네. 영흥석탄화력발전소도 맞아요. 있고 LNG 기지, 거기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자연 생태계도 있다 보니까 네.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4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자원순환 정책, 해양 생태계,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전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좀 압축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정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해양 생태계, 자연 생태 전반 이렇게 4가지 분야인가요? 아까 에너지는 이제 기후위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고, 거고 자원순환, 자원순환. 네, 쓰레기 문제.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더 들어보면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이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네. 우리가 쉽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자원순환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근데 작년에 일회용품 규제가 이제 본격 시행이 돼야 되는데 유예가 이해가 돼버렸잖아요. 됐죠. 그래서 참 오늘의 기후에도 그 일회용품이 없어지면 본격적으로 다회용기나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그렇죠. 했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요거는 관련돼서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수년간 논의를 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일회용 컵 사용 제한은 수년간 이제 단체와 정부와 좀 이게 기업이 같이 논의를 했던 게 한순간에 뒤집혀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 예이기도 한데 택배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택배에 관련된 포장 규제 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한 꼭지로 넣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회용기를 이제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기도 했고요. 이런 자원순환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그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원도 늘려야 된다라는 내용도 넣었어요. 네. 인천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수도권 매립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그렇구나. 하거든요. 네, 단일 매립지로는 가장 큰 규모고요. 네. 지금 종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이 되면 그 수도권 매립지 안에 생활 폐기물 여러분 종량제 봉투 쓰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냥 못 넣어요. 지금은 그 봉투채 매립하기도 하고 네. 소각해서 소각제도 넣기도 하는데 2026년부터는 그 생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매립하는 게 안 되고 다 소각을 해서 소각된 재만 묻어야 돼요. 그러려면 안타깝게도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다른 나라는 오히려 소각장을 없애는 없애고 운동을 한다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 소각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다 기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남이나 이런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 하남 쪽에서는 이제 그런 생활 그 쓰레기 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뭐 체육 시설로 좀 같이 이용한다든지 네네.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런 데 많더라고요. 뭐 송전탑도 들어오면은 네. 주변에 또 뭐 만들어 가지고 네. 체육 시설 그런 거 그쵸. 하게 네. 하고.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각장을 없애는 게 필요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최소한 오염물질을 덜 발생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조금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럼 그냥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자가 아니라 진짜 이 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좀 꼼꼼하게 챙기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택배 항상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무슨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만드나 내가 이러면서 택배를 받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가 정부에서 갑자기 강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기업 모두가 다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구나.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네. 그렇게 하기로 수년간 논의를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유예를 시켰던 상황입니다. 수년간 논의해서 합의가 됐던 이야기다. 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바다 생태, 해양 생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전화 인터뷰할 때 제가 선생님을 왜 잊지 못했냐면 네. 송도 갯벌 어구 철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막 시민들, 네. 기업까지, 지역 기업까지 다 나와서 함께했던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생태가 또 인천의 특징일 텐데 여기서는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요? 아마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네. 한국의 갯벌, 그러니까 뭐 서천, 뭐 순천 이런 갯벌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었어요. 2021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요. 네. 그때 이제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인천 경기만 갯벌 같은 정말 중요한 갯벌이 빠져 있다. 그래서 추가로 등재할 걸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인천의 환경단체 시민사회에서도 인천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정책 제안으로도 좀 넣었어요. 뭐 당장 뭐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천의 해양 보호구역들이 있잖아요. 뭐 갯벌이나 바다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좀 늘려달라라고 네. 하는 내용도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해라 하고 유네스코에서 권고를 했던 거네요, 우리한테. 네. 아, 근데 아직 우리가 등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못 준비를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혹시나 지역 주민분들은 이게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혹시나 개발. 이게 이런 제약이 있을까봐 개발이 안 될까 봐. 네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랑은 제약이 없어서 아, 말씀을 드리는데도 음. 아직도 인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또 해소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천 경기만이니까 이 지역 쭉 지역구 몇 개 국회의원분들이 연대해서 또 노력해 볼 만한 문제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연천에서 그 불쓰레기 매립장 산업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 거를 거기 동두천, 연천 이쪽 북쪽 국회의원 후보 세 분이 함께 공동 공약으로 내셨더라고요.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인천 경기만 갯벌을 등재하는 것도 네.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 문제도 네.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이제 해양 쓰레기가 되게 먼 바다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업 네. 활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쓰레기가 가장 많긴 한데 하천에서 육상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가 30% 이상이 돼요. 와. 우리가 한강 이런 데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바다랑 결국에는 강이 바다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쓰레기 양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와. 그래서 하천 쓰레기, 하천변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법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 이런 것도 이제 수거를 지원하는 뭐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문 선박을 조금 더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반대를 할까요? 제 생각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하면 그렇죠. 네. 흥미진진한데요. 여러분 사실 총선 공약 얘기여서 이거 좀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처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전에.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공약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신해철이 부릅니다. 민물장어의 꿈.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4가지 총선 앞두고 인천 지역 정책 공약 4가지를 했다. 환경 분야에서 자원순환과 바다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기후위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셨나요? 네. 그 인천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부분도 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가 워낙 제일 많다 보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그리고 수요를 좀 감축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에 정의로운 전환 얘기 많이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발전소를 폐쇄를 하면 거기 계신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분들의 일자리를 또 보장하는 이런 정책도 이제 국회에서 노력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줄이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네. 그럴 때 민간 자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할 때 그런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까지 한다면 석탄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또 노동자들의 이런 고용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여러 해에 걸쳐서 고민하신 게 집약돼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하면서 거기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생각하면 역시 이거 공공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죠, 여러분?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는 아주 조금씩 플라스틱 줄여가는 걸 생활화하려고 늘 노력하는데요. 네. 쓰레기통을 3가지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각종 야채 껍질이나 갑각류 쓰레기는 제3의 쓰레기통으로 따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는 집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채 껍질 각각류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리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가 좀 섞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통 3군데로 만들고 그러나 버릴 때는 결국 야채 껍질 각각류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는 같이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네, 플라스틱 줄여가는 거를 진짜 최숙자님이나 저희 청취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제가 집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걸 한 번씩 쓰다가 이거 누가 보면은 진짜 야단치시겠다 이러면서 자제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혹시 더 말씀하실? 저희가 아까 기후위기 중에 이제 공공교통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온실가스 배출의 순위로 봤을 때 이제 개발이나 산업 분야 이어서 이제 교통이 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공영제 도입 그리고 예산 확보, 공공교통을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또 역할이다라고 하는 제안도 같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나 인천 시민들의 공감대가 또 높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버스 기사님들 파업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처우가 그렇단 말이야 하고. 네. 그 총선 개발 공약 보면은 늘 그린벨트 풀겠다. 오늘 아침에도 또 경기 북부 여기저기 풀자고 공약이 나오던데 이게 참 탄소 흡수원인데 그린벨트가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까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고 그렇죠.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정책을 제안하셨는지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는 선거철만 되면 나옵니까? 네, 단골 공약이에요. 이건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때도 이제 나오는 공약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예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뭔가 개발을 제약하는 이런 요소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재산권을 활용 못하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를 오히려 늘리는 게 필요한데 그린벨트 해제는 그런 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가보면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사실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숲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공간들도 있어서 네네.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린벨트의 또 다른 용어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태 환경 구역 뭐 이런 것처럼 좀 긍정적인 용어로 좀 변모를 좀 하면서 네. 오히려 그 지역을 보전하면 그 부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배출권처럼 뭔가를 그쵸, 주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기후 시대에 좀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정치인 분들이 이제 뭔가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되는 공간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탄소 흡수원인 그린벨트를 잘 보존하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렇죠. 뭐 요인을 세금을 만들면. 감면해 준다든지 네. 뭐 저는 돈으로 너무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게 좀 그렇죠. 부정적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뭔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린벨트 지역의 소유주분들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네. 오히려 잘 보전하면 뭐 생태계 보전 기금처럼 이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 환경 구역을 네. 잘 지키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네.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제안하니까 각 정당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가 정당에 따로 답변을 요청하진 않았어요. 아, 네네. 전달만 하고 따로 요청을 하진 않았고 저희가 각 정당들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 네.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거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서 이슈가 아니죠, 조금. 그쵸. 예, 그래서 예. 어제 본부녹색연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선거 공고물을 보고 평가하는 걸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봤는데 이제 각 정당들의 이제 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없어요.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걸 자제하시네요. 네, 얼마나 열악했길래. 제가 뭐 정당을 또 거론하면서 얘기하기는 네, 좀 네. 어렵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상상이 갑니다. 어떤 성적인지. 굳이 밝히지 않겠다. 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인천에서 지금 기후 유권자 시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기후 정치바람이라는 연대 조직이 만들어져서 1만 7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기후 유권자가 한 33%에 달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근데 아마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은 아직 이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유권자이다. 혹시 기후 정책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직접 후보자들한테 보여주고 질문하는 행동을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네. 그들도 인식을 하고 저도 피켓팅을 했거든요. 네. 그 후보가 유세하는 장소 앞에서 그래서 따로 만나기도 했었어요. 기후권자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기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보자들에게 직접 기후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질문하고 없으면 기후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천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